아시아 노선이라고요? 한국, 차라리 사표를 쓰겠습니다. 한국 노선을 기피하던 베테랑 승무원. 그녀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가 없네요. 제시카는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다름 아닌 인천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노선을 맞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행 비행에 배정되고 말았습니다. 제시카는 국제항공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그녀에게 아시아 노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몇 년 전 그녀가 처음 맡았던 도쿄 노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비행이 4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승객들은 출발 전부터 이미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내는 말 그대로 혼돈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중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 기내식이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앞쪽 사람들은 다 먹었잖아요. 제시카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성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트레이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돈을 낸 만큼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제시카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요구를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석 문제로 두 승객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고 그들은 직원을 불러요 라는 외침과 함께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다가가 상황을 중재하려는 순간 또 다른 승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물을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오죠? 제가 3번이나 요청했는데요. 그녀는 한순간에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음료 트레이를 다시 준비해 서빙하던 도중 한 승객이 갑자기 트레이를 잡아챘고 음료는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게 되자 제시카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 제시카는 의자에 주저앉아 자신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남은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노선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동료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요구 사항이 엄청 까다로워요. 특히 작은 실수도 참아주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승무원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말들은 제시카에게 한국 노선을 맡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시아 승객들은 유난히 까다롭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고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케줄표에서 인천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제시카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다른 비행과 다르게 느껴지는 한국 노선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스케줄 변경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맡아야 할 노선이라면 이번 기회에 잘 해내는 게 낫겠지. 그녀는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내 서비스와 관련된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고 한국 승객들에게 흔히 요청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문구를 연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시카는 마치 시험을 준비하듯 꼼꼼히 대본을 외우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실수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비행 당일 제시카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폼을 정리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탑승 준비를 마쳤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띠며 승객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노선의 기억이 떠오르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첫 번째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중년 여성 승객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기내식 제공이 약간 지연되었을 때조차 승객들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한 남성 승객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고생 많으신데요, 뭐. 제시카는 속으로 묘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너무 평온한데 이건 단지 우연일까? 그러나 그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도쿄 노선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지나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며 기내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노선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한 시작일수록 긴장해야 해.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녀는 기내를 살피며 승객들의 요청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졌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내 뒤편에서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것을 통로에 떨어뜨렸습니다. 장난감은 통로를 따라 굴러가다 한 남성 승객의 발밑에서 멈췄습니다. 놀란 남성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 좀 하셔야죠. 이런 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부모는 즉시 사과하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남성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주워 부모에게 건네며 아이에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조금 더 조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시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옆자리의 중년 여성 승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는 듯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그랬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큰일도 아니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남성 승객은 결국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좀 놀라서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제시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쿄 노선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갈등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승객 간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부담이 승무원에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승객들과는 전혀 다르잖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서비스를 마친 뒤 제시카는 동료와 함께 기내 앞쪽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서더니 이마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다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며 동료 승무원과 함께 노인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 중 한 남성이 제가 의사입니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한 태도로 노인을 진정시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압 차이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소를 조금 흡입하시면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다른 승객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짐칸을 정리하며 공간을 확보했고 또 다른 여성 승객은 노인의 가족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협력 덕분에 상황은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 그녀는 도쿄 노선에서 겪었던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과 지금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뒤 제시카는 기내 뒤편을 점검하며 아까 중년 여성 승객이 옆자리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화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제시카는 자연스럽게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됐어요. 제시카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중년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동안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에 노부부 중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해요. 제시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더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라가 가난했어요. 전쟁도 겪었고 어려움이 끝도 없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집에서 밥을 빌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우며 살았죠.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줬어요.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시카는 자신이 한국 승객들에게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당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시카는 승객들이 짐을 정리하며 서로 돕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승객을 돕는 사람, 승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도쿄 노선의 기억만으로 한국 승객들을 판단했던 게 잘못된 거였을지도 몰라. 그녀는 비록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잔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비스 점검을 마친 제시카는 기내 뒤편에서 두 사람의 승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겪어온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와서 잠시 앉아보세요. 다들 많이 바쁘신데 잠시라도 쉬어야죠.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시카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어색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노부부는 고개를 저으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제시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승객들의 요구를 처리하며 문제를 방지하는 데만 몰두했기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승무원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배운 기본 예의거든요. 제시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더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웃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노고를 알아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옆집에서 밥을 빌려 먹기도 하고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쳤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식들에게도 전해주려 했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걸요. 제시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자라온 문화와는 다른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국 승객들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시카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배울 게 많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제시카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트레이를 수거하며 승객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아까 기내식 메뉴 문제를 제기했던 중년 남성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녀는 속으로 긴장하며 그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짜증을 냈어요. 제시카는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네요. 사실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더 민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시카는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선입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쿄 노선의 기억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과 동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녀의 판단을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어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를 떠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짐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승객을 돕는 사람, 낯선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제시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했던 건 아닐까? 도쿄 노선의 경험만으로 한국 승객들을 오해했던 게 잘못된 거였을지도 몰라. 물론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에서 그녀는 한국 승객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비행에서 그녀가 다른 시선으로 승객들을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도 한국 노선이 배정된다면 이번처럼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제시카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제시카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기내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도쿄 노선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던 선입견은 이번 비행을 통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한국 승객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는 정리 도중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묘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비행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서로 돕던 승객들, 승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다정히 인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노부부와 나눈 따뜻한 대화, 그 중에서도 그녀의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기내식 문제를 제기했던 중년 남성의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구가 많고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믿음은 이제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데 정말 익숙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단편적으로만 봤던 거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 노선에서의 기억과 동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에 의존해 섣불리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제시카는 새로운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인천이라는 목적지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한 달 전이었다면 그녀는 스케줄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숨을 쉬며 걱정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케줄표를 바라보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다를까? 제시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행 준비를 하며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다시 점검했고 승객들과의 소통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하려는 마음가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의 비행이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제시카는 스스로 다짐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기 전 항공사 본사로 승객의 감사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제시카가 기내식 문제로 대화를 나눴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만난 승무원 덕분에 짧은 시간이지만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함에 감동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제 행동을 되돌아보니 제가 오히려 배려를 더 배워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카는 이 메일이 전달된 뒤 상사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더 중요한 노선을 맡게 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메일을 통해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배려와 진심, 어린 태도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도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구나. 제시카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메일을 닫았습니다. 이번 비행은 그녀에게 단순히 업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흔들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행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들의 행동과 말투는 제시카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나라의 노선을 맡게 될 때도 그 나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두 번째 한국행 비행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승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미소를 띄었고 승객들 역시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자 그녀는 이번에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승객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배려와 사소한 행동들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은 제시카에게 단순히 업무를 넘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배울 게 많은 곳이야. 제시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비행 경험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국 승객들과의 만남은 그녀의 시야를 넓히고 더 좋은 승무원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배울 게 많습니다. 제시카가 남긴 이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배움과 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